자, 문제 볼게요. 그림은 PQRF 지나가 T점에서 정지한다. PQ 구간에서는 즉 왼쪽 빗면은 가속도가 3의 2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찰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한다. 빗면의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 이 의미는 얘들아,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즉 마찰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없으니까 마찰력이 한 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빗면 R과 T 사이에서 가속도는 2의 2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찰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과 RF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동일하다. 그 다음 높이차 H, 그 다음 T점은 마찰 구간의 최고점 P와 높이 같대. 그럼 결국에 원래 높이보다 H만큼 못 올라간 거지. 그러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mgh라는 거야. 이 값이 마이너스 mgh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찰 구간의 높이가 h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얘들아, 왼쪽 빗면과 오른쪽 빗면의 가속도가 3대 2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빗면 가속도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때 빗면의 기울기를 세타라고 하고 물체를 올려놓을게요. 그럼 질량이 m인 물체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연직 아랫 방향으로 mg, 접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수직 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빗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얼만큼의 힘을 받냐면 mg5 세타의 힘을 받고, 우리는 이 힘을 A 빗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G5 세타를 안 쓰니까 A 빗면. 그러면 이 5 세타의 B가 결국에 3대 2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5 세타는 이 값분의 이 값이잖아. 이 값분의 이 값, 빗면분의 높이. 그럼 왼쪽 빗면분의 높이의 B가 3A 대 2A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왼쪽 빗면 대 오른쪽 빗면의 길이의 B가 2F분의 H, 3F분의 H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3대 2가 돼. 가속도의 B랑 같은 높이에서 빗면 길이 B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H의 높이 가질 때 EF라고 하면 H의 높이 가질 때 오른쪽 빗면에선 3S. 그럼 PQ 구간도 똑같이 EF이다 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마찰 구간에서 시간과 변이, 그 다음 RF 구간에서 시간과 변이가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평균 속도도 찾을 수 있죠. 평균 속도의 B가 마찰 구간에서 2V라고 한다면 RF 구간에서 3V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점의 속력은 0이잖아. Q점의 속력 2V 되는 거고, 마찰 구간 끝점의 속력 2V 되는 거고.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2V로 EF만큼 간 거지. 근데 PQ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 V일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변이를 가기 위해서 걸린 시간은 여기는 2배, 이 T이다. 그럼 이제 가속도도 알고 시간의 비도 알게 된단 말이야. 왼쪽 빗면에서 델타 V,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3의 2 곱하기 걸린 시간 2T이다. 이게 2V라는 거야. 0에서 2V까지. 그럼 다시 오른쪽 빗면 R에서 F까지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2A거든요. 걸린 시간 1T거든요. 그러면 이때 3분의 1배 해서 3분의 2V만큼 속도 변화량 생긴다. 그럼 R 지점과 F 지점에서 평균 속도 알고 속도 변화량도 지금 알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V만큼. 그럼 이를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VR 플러스 VF, 평균 속도가 3V니까 그냥 6V라고 나타낼게요. 2분의 VR 플러스 VF는 3V입니다. VR 플러스 VF는 6V입니다. 그리고 속도 변화량 VR 마이너스 VF가 지금 3분의 2V만큼 감소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두식 연립해서 우리가 VR과 VF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필요한 거는 여기 F 지점이겠습니다. 그럼 식 연립해서 VF 찾아주시면 두식 빼면 되겠네요. 두식 빼서 VF 찾으면 VF는 3분의 8V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에서 최고점까지 높이, T점까지 높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H의 높이를 내려올 때 0에서 2V가 됐다라고 이야기했거든. 여기에서.
그럼 이때 어떤 식을 쓴 거냐면 mgh 이꼴 2분의 1m 2v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이걸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편의상 어떻게 나타내냐면 p는 4k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3분의 8v로 간단 말이야. 그럼 9분의 16k는 몇 p야? 라는 게 필요한 거야. h가 얼마인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4k가 1p라고 했으면 9분의 16k는 9분의 4p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높이? 이거 미안합니다. 여기 9분의 16p가 아니라 제곱해야 되죠. 9분의 64k는 몇 p야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때 9분의 16배 되니까 9분의 16배 되니까 높이가 9분의 16h다 라고 결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A는 HA의 평면에서 물질 A로 용수철 길이를 D만큼 압축시키고 가만히 놓는다. B는 9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는다. 서로 같은 속력으로 부딪힌다. 그럼 얘들아, 우리가 높이랑 속력 제곱비랑 비례한다 이렇게 잡잖아? 없으니까 지금. 그럼 내가 시작을 이렇게 잡을 거야. B의 질량이 2m이잖아. 그러면 2mg 곱하기 9h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b의 제곱이 되는데, 이걸 개수를 편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때 이 vb 제곱이랑 vb 제곱의 개수랑 h 합의 개수랑 맞춰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vb 제곱이 9가 나오게끔 vb를 3v로 잡을 거예요. vb를 3v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같은 속도로 충돌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B가 3V로 왔다면 A도 3V로 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찰 구간 지나서 A는 ED만큼 압축시켰고 B는 H만큼 갔대. 그러면 제곱이 이 높이 B랑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럼 B는 1V로 가게 된 거야. 근데 이때 운동량 보존 성립할 거잖아.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 보존. 그러면 A랑 B의 질량이 1대 2거든요. 근데 A의 속도 변화량이 지금 4V만큼 변했단 말이야. 그럼 B의 속도 변화가 A의 속도 변화는 8V만큼 변해야 되겠죠. 그럼 3V로 왔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5V로 가게 되겠다.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탐방 포텐셜 에너지 없애고 HA의 높이 찾아주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도 똑같이 갑니다, 얘들아. 이 문제에서도 이제 U를 추가하겠네요. 2분의 1 KD 제곱을 U라고 할게. 그럼 2분의 1 K 곱하기 2D의 제곱은 4U이다. 이렇게 들어갈 거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그렇습니다. K는 2분의 1 MV 제곱, P는 MGH.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잡기를 K랑 P랑 서로 같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얘가 지금 EMG 9H니까 얘는 18P잖아. 근데 지면에 도달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3V의 제곱이니까 18K이다. 얘네 둘 같다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이때 A는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HA의 높이 있잖아.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PA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U라고 잡을게요. 근데 내려가는 동안 마찰 구간에서 또 나왔습니다.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한다. 그럼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지. 그럼 이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P만큼 감소하는 거야. 그랬더니 수평면에 도달해서 3V의 속력 가지죠. 9K의 속력 가진다. 근데 이 9K가 결국에 K 이꼴 P니까 9K 대신에 9P이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마찰 구간을 올라가는 동안 볼게, 얘들아. 나에서는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25K였다고. 근데 K 대신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P를 쓸 거야. 25P에서 마이너스 2P만큼 감소한 거야.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P만큼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PA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탐성 포텐셜 에너지는 4U이다. 2D 제곱이니까. 그럼 이 두식 연립해서 우리는 PA가 몇 P인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식 4배 해줘서 두식은 같다로 정리해 주시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식 정리하세요. 3PA 이꼴 21P 될 거고요. PA 이꼴 3분의 21. 그러면 7이네요. 7H이다. 로 결론 나옵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물체 A,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 끝에 실로 연결해서 빗면에 놓고 P를 정지시킨다. 그 다음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한다. D만큼 운동하는 동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요. B는 중력 반대네요. P에서 Q까지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가네요. A는 증가할 거고 B는 감소할 거야. 그러면 결국에 얘들아 이거 원래 표로 푸는 문제인데 표로 안 풀고 바로 가도 되거든. 표로 안 풀고 전체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6E 제로잖아. 전체. 그럼 전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6E 제로여야 되지. 근데 질량이 1대 2대 3이잖아. 그러면 6E 제로를 1대 2대 3으로 나눠 가지면 끝입니다. 이해될까요? A는 플러스 E0만큼 운동에너지 변하고 B는 플러스 E0만큼 C는 플러스 3E0만큼 변한다. 만약에 얘를 굳이 표를 쓴다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표를 쓴다면 A, B, C 전체 A, 풀, B, 풀, C 운동, 포텐셜, 역학적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이거 알고 있고요. 이때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E 제로. B는 없고요. C는 마이너스 7E 제로.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 6E 제로. 전체가 플러스 6E 제로. 그럼 1대 2대 3으로 나눠 갖는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는 E 제로, B는 2E 제로, C는 3E 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이제 암산으로 되시면 암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선지 보시면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E0였죠.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도 E0였죠. 플러스였습니다. 크기만 물어봤습니다. 크기 같습니다. 그 다음 B의 가속도의 크기 물어보는데 이건 가속 B를 구해도 되고 A를 구해도 되고 C를 구해도 되잖아 얘들아. 근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나누기 알짜 힘이거든. 맞니? 그럼 알짜힘 곱하기 질량,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얘들아 이 제로였잖아. 그러면 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게 나오냐면 A가 받은 알짜 힘이 한 1로 표현할 수 있거든. 이거 B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A가 받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 제로는 M 곱하기 A, 이게 알짜 힘이야. 곱하기 이동거리 T. 끝났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md분의 E 제로. 얘는 틀렸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지금 B는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2E 제로만큼 증가했지요. 그 다음 C는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3E 제로만큼 증가했지요.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B는 없고요. C는 마이너스 7E 제로입니다.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B는 2E 제로고요. C는 마이너스 4E 제로입니다. 그러면 C가 B보다 2배 큽니다. 이것도 틀린 발명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에 수평 방향으로 10N을 작용했더니 정지해 있었다. 이 한 덩어리의 알짜임 0이라는 거지. 그럼 10N 잡아당길 때 아래로도 10N 있었다. 즉 B의 중력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B의 중력은 연지가 아랫 방향으로 MB 주위의 크기가 10N이다 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F의 크기를 30N으로 늘립니다. F를 이제 30N으로 잡아당기면서 관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F가 30N이 됐을 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하는 중
아니야, 나 미탈인데. 어. 미안합니다. 이때 30N의 힘을 작용하는 동안 여기에서 P에서 Q까지 운동을 시켰대. 30N 작용하면서 P에서 Q까지 운동을 시켰대. 그럼 이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바로 구할 수 있지요. 0.4m로 지금 0.4m만큼 높아졌을 거고, 이때 중력이 10N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지요. 10 곱하기 0.4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아우 쉣.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플러스 4줄 될 거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배라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줄이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때 30N의 힘이 비보존력이잖아? 우리는 어떤 개념 기억해야 되냐면, 비보존력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지.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까지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30줄이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30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그럼 비보존력이 한 일은 30 곱하기 0.4, 12줄입니다. 근데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4줄이고, 그 다음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2줄이고, 따라서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6줄이야. 그럼 이때 B가 운동 에너지 2줄 변할 때 A는 운동 에너지 6줄 변하잖아. 질량이 1대 3이라는 거야. 질량이 B를 M이라고 두면 A는 3M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래서 Q에 도달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6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Q에 도달한 이후에 손을 놓았지. F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제 떨어지는 동안 요렇게 올라왔다 떨어질 거거든. 근데 왔다가 정지하고 떨어지는 동안 어차피 경로상의 1만 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는 동안 A와 B는 다시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Q점을 똑같이 6줄의 에너지로 지나갈 거고, 이때 Q에서 P로 운동하는 동안 Q에서 P로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0이라는 거야. 비보존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4줄이잖아. 그럼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4줄이 되어야 되는데 3대 1로 가진다면 그럼 각각 플러스 3줄 플러스 1줄 되면 되겠네. A와 B가 3대 1 플러스 3줄 플러스 1줄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Q점에 도달했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9줄이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H인 지점에서 1대 3이다.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속도가 3대 1이다. 바로 나와 주셔야 되죠. 속도가 3대 1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AB는 마찰 구간 1, 2를 지나서 3H, 2H에서 정지하고,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이 얼마냐면 3mgH거든.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12mgH일 거야. 그럼 나 이제부터 이거 그냥 12P로 쓸게 얘들아. 또 12P로 쓸게.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어디냐면 땅에 도달했을 때거든. 땅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이자 역학적 에너지가 12P만큼 있을 거야. 그리고 A가 처음 출발했을 때 3V의 속력 가지지. 그럼 난 이거 운동 에너지가 9K만큼 있다고 할 거야.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니까 P.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12P는 9K 플러스 P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요, 이 동안에. 그러면 9K 플러스 P는 12P이다 라고 쓸 수 있고, 9K는 11P이다.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문제 조건대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나 줄었냐면 12P에서 3P가 됐으니까 9P만큼 줄었네요. W1 9P입니다. 자, 그럼 이제 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질량이 3M입니다. 3M이니까 곱하기 3배 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면서 갈게요. 나는 2분의 1 V 제곱을 K라고 둔 거고 mg h를 P라고 둔 거니까 만약에 3m이라면 3P 이런 식으로 둬야 돼. 3m이라면 3K 이렇게 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B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속력 V로 출발했잖아. 3m이니까 그래서 3K야.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3P가 되었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까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이고 EH니까 6P야. 그럼 이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P로 다 통일시켰으니까 3K를 P에 대해서 나타낼게요. 이 값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K는 3분의 11P 플러스 3P는 계산하면 3분의 20P네요. 3분의 20P에서 3분의 18P가 되었죠. 그럼 손실된 게 3분의 20P 빼기 3분의 18P인 거고 3분의 2P만큼 줄었다. 그럼 3분의 2P분의 9P니까 3분의 2P분의 9P니까 2분의 27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